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제1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시아나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받지를 않았네요. 계속 변화를 이끌어내죠. 불리한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둑은 그렇지만 뭐 역전이 될 바둑은 전혀 아니고요. 반면 열집은 흙이 확실히 남겨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정리니까요. 백도 최대한으로 좀 좁혀 들어오는데요. 자, 거기 기분 좋은 끝내기죠. 여기가 원래 백집이 최대 넉집까지, 4집까지 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하나 따낸 것을 하더라도 지금 한 집으로 줄었어요. 흙도 하나 따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흙이 조금이나마 득을 받고요. 상중앙 처리가 관건인데 한 어느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냥 끝내기 해도 흙이 남는 바둑이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변화를 구한다면 여기를 늘어서 이 한 점 살려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쪽을 이 한 점과 이 백대마와 이 넉점 뭐가 셋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고 또 사실 어딘가 갈라가도 백이 상당히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호구 치면서 우선 흙이 두지 않으면 백이 한 수의 이돌이 다 안정이 되니까 집으로도 그렇고 늘면 뭐 가만히 밀어가도 자체로도 뭔가 걸리겠네요. 여기는 붙이면 결국은 여기 넉점도 백이 포기할 수 없고 전체 대마도 걸려있고 이곳은 한 수의 연결이 안 됩니다. 단수쳐도 뭐 패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중앙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흙이 선수를 잡아서 끝내기로 가면 반면 열집은 부동이에요. 게다가 박영훈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갈수록 정확성을 좀 네. 많이 추구하는 기사라고 해야 네. 될까요? 최대한 이제 앞서 있는 바둑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기사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나오는 거 있고 해서 뭐 좀 더 하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제가 그러다가 리시나 정말 이런 비슷한 정도 차이에서 거의 이 정도 보면 변화도 일어날 곳 없는 바둑을 역전패 당했었거든요. 리시나우 선수한테. 이렇게 둬야 이기는데 이렇게 둬야 이깁니다. 정말 단단하게 아예 변화의 여지를 안 주네요. 계산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한 점을 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큰 자리라고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두어졌기 때문에 네. 어디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백은 정수는 중앙을 하나 받아두는 겁니다. 어딘가를 받아야 이 한 점 살아나오는 맛도 없고 사실 흙이 제대로 찔러가면 뭔가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자체로 새 집 끝내기에다가 따라서 백이 어딘가를 받으면 그냥 6집짜리 끝내기 하고 이제 거의 장 끝내기만 남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한 반면 11집, 12집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리슈아나오 일단이 이 패의 지점부터 끊임없이 버티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했지만 형세는 계속 이 박영훈 구단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초반 하변에서부터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아서 끝까지 좀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초반에 이 백이 자기생을 하기는 했지만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박영훈 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됐고 또 리시나우 일단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구해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흙이 집으로도 괜찮고 또 두터움도 가지고 가는 박영훈 구단이 가장 선호하는 바둑으로 짜였어요. 자, 지금 있는 수는 집으로도 끝내기도 겸하고 있지만 여기를 밀어서 다음에 단수 치는 끝내기가 있고요. 받아준다면 꼬부린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아예 방치하기는 그렇고 받는다면은 붙여서 돌리는 것이 깔끔한 수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끼워서 돌리게 네. 되면 선수로 이 둘이 살아 있으니까요. 중앙 쪽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여기는 뭐라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박영훈 선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겠죠. 네, 네, 역시 네, 붙여가네요. 붙이는 수가 가장 무난하고 깔끔해요. 붙이는 수로 인해서 오히려 차이는 더 늘어났겠습니다. 지금 있는 수는 사실 집으로만 보면은 두세 집 정도 끝내기인데 붙이는 수가 자체로도 여길 있게 되면 5집이 늘어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백이 또 후수를 뽑게 되고요. 이은 것의 가장 뭐 큰 네, 자랑거리랄까요? 이렇게 껴붙이는 수를 둘 수가 있긴 있는데요.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대단한 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뭐 그렇게 큰 끝내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두면 흙이 선수 아닙니까? 흙이 한 백이 한 집 늘고 한 집 반 늘고 두 집 반 득을 받지만 여기 잡는 것만 해도 흙이 다섯 집이 늘고 네. 살려오는 것까지 있으니까요. 지금은 계속 변화를 구하고는 있는데 차이가 좁혀지거나 뭐 뒤집혀지거나 이런 변화는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가 박영훈 네. 선수여서요. 네, 흙도 젖혀 가야죠. 네, 정확하고요. 그 자리와 뭐 아래쪽 빵따내면 거의 뭐 맛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다섯 집, 여섯 집 반, 여섯 집 반 정도 가치가 있고요. 백이 따내는 것과 흙이 따내는 것은 두 집, 세 집, 네 집. 여기 훨씬 크네요. 네, 여기는 다섯 집이 잘 안 됩니다. 다섯 집 정도? 묘하게 거기도 지켜주네요. 계속 뭔가 비틀어 갑니다. 지금 이 수는 여기 나오는 수를 방비함과 동시에 여기를 지켜두면 나중에 이 한 점 움직이는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살려 나올 수가 있죠. 흙이 끊을 수가 없네요. 네. 늘고 백도 한 수 더 갈 수는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이 한 점도 폼에 안았고 여기 나오는 수도 노리고 있고요. 흙도 나와서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잡으면 정리를 시켜놓고 뭔가 차단을 시켜놓고 정리를 해야 이 전체 대마를 연결을 강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끊어야만 백 한 점이 움직이는 걸 좀 네. 막을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게 그냥 뭐 변화를 추구할 필요 없이 만사 무려튼튼 가장 솔직하게 지켰죠. 나가는 수를 가장 솔직하게 지켰고 이제는 정말 안 받으면 이렇게 콕 집어가면 어딘가 하나는 걸립니다. 끊길 곳이 좀 많네요. 네. 그 수도 지키는 것과 네. 다름이 없나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수로 지금 여기가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이네요. 엷어 보이긴 하는데 어딘가 끊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변 이 끝내기 5집짜리거든요. 5집짜리 끝내기를 가겠다. 정말 엄청나게 버팁니다. 끈질긴 줄은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한 번도 편하게 가지 네, 않네요. 네. 본인에게도 사실 세계대회 준결승이라는 큰 승부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데다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남은 큰 자리는 좌변 한 점 있는 것도 좀 네. 커 보이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4집짜리 네. 끝내기로 뭐 거의 마지막 큰 끝내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백이 이거를 하나 밀어둠으로써 나중에 하나 더 지켜라 이런 뜻이죠. 이쪽에 공배가 다 메워지면 흙이 여기까지 따서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박용훈 구단도 여기를 놓고 갈수 한 번 더 하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많이 당한 형태라서 네. 이 한 점을 이제 잡으면 이렇게 하고 단수를 칠 때 이 한 점을 잡으면 이제 가열수를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길 두는 것은 끼워서 이것은 이 대마 또는 이 두 점이 잡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서 백이 연결은 가능하지만 가만히 밀더라도 이 석점이 잡히죠. 단수를 칠 때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백은 이제 이렇게 따내는 정도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가열수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중앙 쪽을 마무리해두죠.
대신 좌변 쪽은 백이 먼저 손이 돌아가게 되겠네요. 정말 엄청나게 버티면서 계속 백이 조금씩이라도 득은 보고 있어요. 차이는 많이 뭐 좁혀졌겠습니다. 승패까지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고 또 손 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따내서 마지막 네 집 끝내기까지. 네, 마지막 남은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대도 좁혀져서 한 반면 10집 정도인 것 같네요. 가장 깔끔한 곳을 둡니다. 사실 여기도 크거든요. 네. 백이 젖혀 있게 되면 나중에 이곳 선수고요. 이곳도 선수예요.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는 사실 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팩감도 흙이 적지 않고요. 근데 지금은 가장 깔끔한 것, 변화를 아예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리시아나우 선수가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게 버텼으면 질린 것 같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박영훈 선수가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변화를 피할 정도로. 그 자리가 두어지고 나면 이제 거의 두 집 자리밖에 남지 않은 네, 거죠. 네. 이것도 여기를 젖혀서 정리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백이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박영훈 선수가 이렇게까지 득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패맛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백이 해줘야 되고 흙이 단수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변화 없이 지금 이 자리도 백이 이렇게 선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이 자리도 집으로 크니까요. 지금은 아예 뭐 변화 자체를 꾀할 생각이 없네요. 박영훈 구단은. 백 입장에선 좀 한 번도 힘을 좀 한 번 못 써보고 네. 초반에 좀
박용훈 선수가 좋아하는 선악을 형세를 떠나서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였고 이쪽에서부터 먼저 변화를 구해갔지만 박용훈 선수의 대응이 좋았고 그렇게 격렬한 전투가 아닌 집으로 앞서 있으면서 잘 처리하면 되는 가장 이제 박용훈 선수가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 됐거든요. 젖혀 있는 두 집짜리 끝내기. 지금도 한 10집 정도의 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9집에 흑돌 차례니까 10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큰 자리는 여기가 두 집짜리거든요. 있는 것이. 그리고 흑이 이쪽도 백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굴복을 시킬 수 있으면 10집, 그렇지 않으면 9집. 최대한 차이를 좁히긴 했는데 승패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중앙 쪽에 패를 좀 굴복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차이가 좀 확정이 좀 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10집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여기 다 하고요. 중앙 패 굴복 안 시켜도 이렇게 되고 2패와 2패는 맛보기로 보고 여기 한 집 내면 다 당해줘도 10집, 딱 10집 차이입니다. 삼 3번 기의 제 1국이자 그리고 두 선수는 오늘이 첫 대국이었는데요. 네, 확실히 좀 기선제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박영훈 선수도 아마 이 선수가 이 정도의 이런 선수구나, 이렇게 끈질긴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대국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래도 개각까지 이바둑을 끌고 온 리쉐나워 선수도 정말 엄청난 투지, 네. 집념, 끈기를 보여줬고 박영호 선수도 많이 타협을 하고 조금 안전하게 두면서 차이는 좁혀졌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좀 끈질기게 버텨왔을 때 좀 화를 낼 법도 네, 한데 박영훈 선수 특유의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완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사실 중반에 패 변화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더 차이 나는 바둑인데 가장 변화의 여지를 줄여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반면 10집 정확하게 승리를 거둔 모습이고요. 초반부터 박영훈 구단이 좋아하는 흐름 그리고 마무리까지 박영훈 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일국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더욱더 좀 기분이 네, 좋거든요. 자신감이 더 붙죠. 네. 두 선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 두고 네, 결국 개각까지는 가지 않고 항복을 골을 선언을 거두었네요. 했네요. 네. 박영훈 선수가 흑불계승 거두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한 판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인데요. 좌변에서 박정환 선수의 처리가 조금 깔끔하지 못했고요. 네. 그 자리는 돌을 키워서 버리고요. 받고 중앙에서 그래도 좀 큰 집을 만들어야 네.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여기서 8집을 아무 피해 없이 만들어야 미세한 승부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는 100이 끝내기에서 좀 재미 볼 만한 곳이 있어요. 사실 여기도 100집이 좀 늘어나는 곳, 한 점 따내는 곳 이런데도 100이 득을 보는 그런 곳이 많아서 8집을 만들어도 유리한 개가인지가 의문이에요. 그만큼 그 전에 워낙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 2점을 잡아야 그래도 집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잡았고요. 백도 계속 중앙을 파호하겠죠. 여기를 이제 늘면 흙도 자연스럽게 정리는 되거든요. 지금 붙인 수는 흙의 여기 네. 약점 그리고 자충을 추궁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찌르면 여기를 단수치고 살려 나오는 것이 가능하죠.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과 중앙이 연결이 되면 추궁당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흙이 오히려 한 수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날카롭습니다. 연결되면서 지켜진다면 그것보다 깔끔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거기 있는 자리에 백돌이 오면서 여기 패맛이 생겼죠. 백은 꽃놀이패거든요. 꽃놀이패이고 팩감은 백이 당연히 많습니다.
찝어서 환집을 확보할 수 있네요. 네, 눈 모양에 도움이 되고 여길 살려 나오면 이건 100이 최상으로 됐네요. 2점 살려 나오면서 5집 흙집이 없어졌고 100은 살아 있고 아, 백이 살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으면 여기 집이 나는 순간 확실히 살아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최악으로 돼도 여길 따내도 여기를 끊어도 여기와 따내는 수가 맛보기로 살아는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둘 때 따내면 그리고 백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득을 보고 살죠. 이게 너무 아픕니다. 다섯 집 지금 급한 시기에 한두 집이 급한 시기 5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폐맛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흙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두 선수 이미 좀 승패 흐름을 좀 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은 중앙을 연결할 수밖에 없고 백은 잡으면서 완승을 하겠네요. 부분적으로는 끝내기가 그렇게 두는 게 득인가요? 지금은 확실히 덤에 넉넉하게 걸렸고요. 흙집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기 5집이 없어졌고 백도 5집을 내면서 살았고요. 또 흙이 후수로 여기를 지켜야 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정말 중반 이후에 백이 여기 지킨 곳에서부터 지금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백이 여기 집 붙었고 여기 5집 났고 여기 끊어 잡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당했습니다. 조금 그 전에 근데 바둑이 좀 좋았기 네.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약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세는 확실히 괜찮은데 네. 그리고 흐름도 아주 좋은데 쉽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강한 수를 두고 또 상대가 또 침착하게 두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건드렸다가 또 손해보고 이런 게 계속 겹치니까 나중에는 이미 백이 이곳 끄는 상태에서는 이미 낙관할 수 없는 오히려 역전 네 됐다고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요. 네 흐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유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키던지 아니면은 강하게 갔으면 끝까지 확실한 수익기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강하게 가려다가 또 타협하고 또 강하게 가려다가 타협하고 하면서 잔뜩 손해만 봤어요. 확신이 없을 때 좀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흐름이 아주 좋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조금 더 괴롭힐 수 있고 조금 더 즐거움이 있는 바둑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좀 상대를 쉽게 수습시켜준 것이 우선은 약간 추격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흐름이 워낙 좋아서 네. 사실 쉽게
지기 어려운 바둑이라고 봤는데 박정환 선수가 이 바둑을 패하게 되면 좀 아쉬움이 크겠네요. 그것보다 좀 다음 네. 대국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아야 할 텐데요. 네. 셰커 선수도 그 불리한 바둑을 네. 이렇게 따라온 수순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셰커 사단 이제 좀 잘 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상한 수도 있었죠. 여기 밀고 막은 수 아주 이상했는데 그 이후로 수세에 몰렸을 때 보통 수세에 몰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실수가 실수를 낳고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나마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순을 찾아서 결정타를 피하고 또 중앙에서도 급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키면서 기회를 노렸거든요. 그 냉정함에 박정환 구단의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사실 상대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두텁게 두고 네. 있으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거 뭐지 하면서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를 보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 17살인데 사실 만 17살인데 이런 좀 능글맞음 또는 노련함 뭐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게 셰커 사단이 무섭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결코 우연이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은 커제 선수가 지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수들의 판도가 어떻게 좀 변할지 모를 것 같아요. 커제 선수의 그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시기는 약간 주춤한 상태고요. 중국 내에서도 약간은 작년 분위기가 좀 변했나요? 네, 작년 또 재작년에 보였던 그 무적의 포스는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히 패하는 빈도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었어요. 네. 물론 지금도 랭킹이나 이런 면에 성적에서는 단연 1위이지만 가장 강했을 때 또 가장 이 격차가 컸을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었고 커제 구단보다 어린 선수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셰커 선수도 그렇고 구즈하오 선수도 허재보다 한 살 어립니다. 역시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만큼의 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바둑 내용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마 유타 구단과 둔 바둑을 보면 네. 좋은 형세에서도 잘 마무리를 못하고 역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바둑을 지고 커제 구단이 상심이 무척 컸나 봐요. 본인의 SNS에다가 나는 어쩌면 바둑과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이 바둑은 어려워졌고요.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아쉬운 바둑을 패했습니다. 하루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큰 자리만 골라서 두는 것 같아요. 네. 중반 이후로는 셰커 사단이 거의 동무대를 펼치고 있고요. 양쪽에서 실수가 나오면 결국 뒤쪽에 실수한 쪽이 불리하잖아요.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초중반, 중반 초입에 백에 아주 의문수 이상한 방향사고가 등장을 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확실히 잡았고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결국은 그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뒤쪽에 실수를 하면서 역전을 다시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영훈 구단의 바둑은 확실히 완승이었고요. 초반부터 박영훈 구단의 흐름대로 가면서 완승이었고 이 바둑도 중반 이후로 잘 마무리를 했다면 박정환 구단의 완승이라고 네.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초중반은 잘 짰는데 결국은 중앙 부분에서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이게 기량 탓이 아니라 글쎄 큰 승부에서의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의 조급한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둑이 끝나고 이 바둑을 다시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놓지라고 할 만한 네.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전에 훨씬 좋은 선택이 많았는데 자, 하지만 뭐 이미 1국은 내줬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쉬는 시간 동안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디션 잘 관리를 해서 남은 2국, 3국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네요. 뭐 당연히 그렇죠. 네. 번기승부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도 선수죠. 네. 귀사리가 있어서. 결국 박정환 선수가 돌을 거두었나요? 네, 셰커 선수의 100불계승입니다. 네, 이렇게 셰커 선수가 1국을 가져갔고요. 박영훈 선수는 그래도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네. 두 판 다 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박영우 선수의 승리는 초반부터 물 흐르듯 본인의 스타일대로 두었고 또 중반 이후 많이 차이가 벌어졌지만 또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초중반 상당히 좋은 바둑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이 셰커 선수의 좀 천연덕스러운 능글맞은 그 노련함이랄까요? 침착함에 오히려 좀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 연발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좀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번기승부니까 마음을 잘 추스려서
2국, 3국 좋은 내용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준결승 제2국은 하루 쉬고 내일 모레 다시 재개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